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워크북 52회차네요. 360번 선거권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번 이제 조문, 헌법 조문들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 있죠. 맞고요. 니은번에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럴 일 없겠지만 1회 자리까지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직선제인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국회에서 간선제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어떻게든 한 명을 뽑아야 되니까 다수표,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을 다수표를 당선자로 합니다. 맞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가 또 그렇기는 어렵겠지만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거를 유효투표라고 틀리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날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선거되려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연지 40세 맞고 대통령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5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미리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기 만료 70일 전, 40일 전에 우리가 선거한다. 갑자기 대통령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궐이되거나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갑자기 자격을 상실했다. 그럼 빨리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니까 헌법 조문 그대로 드리고요. 여기서는 틀린 지문이 없습니다. 아이고 넘어가. 360번 여러분들 요거는 예비 후보자 이렇게 해도 돼요. 예비 후보자는 원래 납부할 기탁금의 100분의 20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을 예로 들자면 1,500만 원의 기탁금인데 예비 후보자 단계에서는 그의 100분의 20인 3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소선거구가 뭐죠? 그 지역구에 3명만 뽑는 거다. 다수대표제가 뭐죠?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1등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을 1등을 뽑아준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등을 찍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사표, 죽음표예요. 이게 죽음표. 의미가 없는 표.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한 명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요구된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자 편이고요. 시도의회 의원은 여러분들 지방의회 의원이죠. 그럼 인구 편차 상하 50% 인구 비례 3대1 맞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인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 효력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선거인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어야 됩니다.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조문 문제 있죠. 그래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 4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62번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에서 보평직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만 자유선거의 원칙은 규정이 안 돼 있죠. 자유선거의 원칙이 헌법상 중요한 원칙인 건 맞지만 직접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맨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비 후보자의 선거 비용은 예비 후보자가 쓴 돈은 우리가 국가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신체에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기표가 안 됩니다. 혼자서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기표가 안 되는데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2명을 동반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1명과 그다음에 투표 보조인 1명만 들어가면 장애인이 찍고 싶은 사람을 찍지 않고 투표 보조인이 찍고 싶은 사람을 찍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시를 시켜야 되니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2명을 동반하도록 하는 게 비밀선거의 원칙이 문제는 되겠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되게 중요한 기본권이죠. 민주사에 있어서 제한하려면 완화된 심사 기준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기본권 건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야 되며 그 다음에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선거권의 평등인데 인구비례 원칙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이후에 행정, 구역, 지세, 교통 등의 2차적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이거 최근에도 경찰간부 24년도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죠. 그
그 다음에 선거구 구역표는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 구역표 전체가 위헌적 하자가 있어서 전체를 걸어 엎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검사 징계로는 면직이 가능해요.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검사는. 이거랑 비교했을 때 판사는 징계로 면직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과임금 원칙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다 했으니까 4번이 틀렸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징계로 자를 수도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364번은 아까 뵀던 판례랑 비교가 되는데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인구 편차 33과 3분의 1%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우리가 유권자들이 다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순번을 정해주었거든요. 미리 정해주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고정명부식이라 합니다. 이 고정명부식은 후보자와 순위가 전적으로 정당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모든 유권자의 니즈를 1번, 2번, 3번, 4번 중요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 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체는 합헌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자유선거의 원칙 이렇게 중요한 원칙인데 현행 헌법상 명시가 안 됐어요. 아까 봤던 판례죠. 그 다음에 4번은 유명한 판례죠. 한 사람에게 한 표만 주면서 우리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하고 지역구 선거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해버린다. 즉 1인 1표제를 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서로 다른 선거니까 한 사람에게 각각 따로따로 한 표씩 두 표를 줘야 되는데 1인 1표만 주니까 선거가 퉁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위배가 되는 판례에 있죠. 좋습니다. 5문제를 풀었는데요. 우리가 3문제 정도를 더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 1번 지문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있죠. 일단 2번부터 보면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인 중인 사람과 수형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행유예자 부분은 그냥 위헌이 떴죠. 그러면 모든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수형자인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가 떴는데 이거는 죄가 무거운 수형자는 선거권을 박탈해도 되지만 죄가 무겁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교도소 안에서라도 우리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는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헌법 불합치인 경우에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먼저고 이렇게 개정된 다음에 또 판단을 받은 거예요. 3번 배우자가 명함교부 사건인데 지정한 사람까지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죠. 배우자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인데 틀린 지문인데요. 재외선거인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조금 귀찮겠지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신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때 신청하도록 하고 뭐 지방선거 때 신청하도록 하고 이런 느낌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옮겼을 수도 있고 그때는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없을 수도 있고 없었는데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주거지가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이다. 자, 그 다음에 366번 주민등록과 국내 거소신고가 있으면 지역성이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하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디 살고 있는지 지역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어디 살고 있는지라는 지역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의 재외국민에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 지역농협은 사법인에서 볼 수 없는 공법 인정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단 여기서 일때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면 됩니다. 공직자를 뽑는 게 선거권이에요. 지역농협의 조합장은 사법인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조합장 선거는 헌법상 선거권이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야 되겠죠. 3번
선거범이에요. 그럼 강하게 페널티 받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또는 5년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선거범으로서 10년까지 여러분들 선거권을 박탈하죠. 조문입니다. 조문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까는 뭐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범들입니다. 선거범이 아닌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거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페널티가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만 정당 표방 내가 무슨 정당인지를 금지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 되는 좀 옛날 판례이긴 하죠.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빨리 골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죠. 367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리가 당선이 무효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가 올라와야 돼요? 그 후순위가 올라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승계를 부인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맞고요. 아까 우리 366번 문제 이 조문이 합헌이다 라는 판례가 367번의 2번 지문입니다.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대요. 그러면 그래도 싸죠. 그래서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의 문제인데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이 이미 이 규정으로 없어진 거고 지금 문제되는 것은 기탁금이랑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토해내라. 그러니까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아니라 맞는 지문이죠.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이 틀렸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 명을 결정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소선거구 제고 한 명만 뽑는 거. 그다음에 다수를 얻은 사람을 뽑으니까 다수대표제죠. 요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8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권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